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총강 드디어 50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오행학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번 시간까지 오행의 뭐랄까요? 근원적 속성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근데 요것도 어디에 나왔어? 상서 홍본편에 나왔잖아요. 요 근원적 속성도. 근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 근원적 속성들을 기반으로 요거를 또 의미를 확장시키거든요. 연역을 통해서. 근데 그 확장된 의미가 오행이 확장된 의미가 기재된 최초의 문헌 역시 상서 홍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오행의 거의 경전이라고 보면 되겠지. 요 상서편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연역을 통한 의미 확장을 볼 건데 오행을 일단은 오늘은 요 오행이 확장된 의미가 기재된 최초의 문헌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오행을 연역하는 2가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황제내경의 오행을 연역한 것들이 있거든요. 결과물이. 요거를 자세히 한번 볼 거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짧으면 여기 길면 여기까지 할 건데 아마 여기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역이라는 뜻을 봐야 될 건데 역시 한자를 풀어 봐야 되겠죠. 요 연이 뭐냐면 봅시다. 연역의 요 연자가 뭐냐면 위로 가자. 펴다. 펼연이거든. 우리가 연설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금 뭐랄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나열하면서 주장을 하죠. 그게 연설이잖아. 그래서 뭔가 펴서 주장한다. 여기도 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연기할 때도 연자거든. 그지? 왜 연기할 때 요게 연자가 들어가냐면 이 펴다라는 뜻이 보통 연기할 때 그 대본 스크립트를 보면은 한 문장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연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지? 되게 단순한 한 문장인데 이거를 표정, 몸짓 뭐 이런 대사들을 애드립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서 이거를 구체화시키느냐. 그게 연기자들의 어떤 개성이면서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할 때도 이 연이 들어가는데 역시 뭔가 단순한 이런 스크립트를 펴서 뭔가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네. 풀다역이에요. 풀다. 풀다역. 둘 다 뭔가 펴고 푸는 거잖아. 그지? 뭔가 짧고 단순하거나 비비꼬인 거를 펴서 푸는 건데 결국 공통적으로 뭐냐면 어떤 되게 단순한 형태의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 일반적 내용. 뭔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지. 그지? 이거를 넓게 펴서 이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 이거를 연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즉,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일반적 내용에서 구체적 사례들로 가면 뭐다? 이게 연역. 그 다음에 뭐? 반대되는 건 뭐죠?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거는 뭐다? 귀납. 이거는 중학교 때 친구가 연, 일, 귀, 구 해서 외우면 어떠냐 해서 그때부터 저도 이렇게 외웠거든. 외우기 쉽죠? 이응, 기억이거든 또. 아무튼 연역이라는 뜻은 뭔가 일반적인 단순한 문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행이 확장된 힘이 즉 오행의 근원적 속성이 있잖아. 5개 있었잖아. 이거를 펴서 그럼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뭐냐 이거를 밝히는 과정이 오행의 연역 과정이겠지. 그지? 즉 오행의 확장된 의미가 기재된 최초의 문헌을 보면 상성본편인데 요 문장입니다. 요것도 조금 중요하죠. 자, 윤화 뭡니까? 수의 속성은 한미를 만들어낸다 이거지. 짠맛. 그리고 염상. 화의 속성은 쓴맛을 만들어내고 곡직 뭐예요? 목의 속성은 산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종력이라는 금의 속성은 결국 뭐 매운맛으로 귀결되고
가색이라는 토의 속성은 감미로 확장이 될 수 있다. 대놓고 오행의 근원적 속성을 뭐로 연역한 거죠? 오미로. 오미로 확장시킨 거잖아. 그지? 이거 오미의 오행 배속편에서 제가 안 보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오미 오행은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육론적으로. 이건 한번 이게 나왔으니까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미의 오행 배속 요약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음식이라는 어떤 물질이 인체에 들어온다고 치자. 인체에 들어와서 일단은 결합을 하고 음식과 인체가 결합을 하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쳐봐. 인체에 이런 반응을 유발을 시킨다고 쳐볼게요. 뭔가 좀 안으로 깊이 담아버리는 반응. 그럼 봐봐. 음식이라는 주체의 입장에서 이 반응은 뭐예요? 단방향적으로 발산된 거잖아. 그지? 음식 입장에서는 이 변화는 목이야. 그죠? 근데 이 인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목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얘는 반대로 단방향적으로 수렴되잖아. 인체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금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지. 그죠? 이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냐면 신맛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신 거 먹었을 때 막 움츠러들잖아. 이게 신맛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게 결국 신맛이거든. 산미인데 신맛은 어떻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를 유발한 이 산미를 유발한 음식의 관점에서 음식의 관점에서는 뭐야? 목이야. 그죠? 근데 이거를 수용한 인체의 관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금이 되는 거지. 상대적이죠, 되게. 이런 변화와 연계되는 거지. 따라서 오미를 오행에 배속시킬 때 있잖아요. 두 가지 상이한 배속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의 오미를 배속시킬 때 이런 식으로 배속시킬 수 있겠지. 음식의 관점에서. 음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산고, 감신, 함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인체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체는 산미를 뭐 금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산, 고, 신, 함, 감이 되는 거지. 토는 동일하겠지. 여기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음식이 관점에서 음식이 본체는 요런 성질을 띈다 이거고 음식이 작용을 했을 때는 요런 성질을 띈다 이거지. 요렇게 배속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약간 음식 관점에서 체육론적 관점에서 오행이 이 오미는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양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즉 오미의 오행 배속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거가 어떤 맛이 두드러진 음식을 먹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레몬을 먹어. 레몬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막 표정이 막 수렴성으로 구겨지고 막 뭔가 움츠러드는 느낌 들잖아. 움츠러드는 느낌. 그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뭔가 수렴성이 강하구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매운 걸 먹었을 때 아니면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막 물이 당기잖아. 물이 당기고. 그지? 뭐 매운 음식 먹었을 때 땀이 난다. 그냥 이런 반응들로부터 용은 어떤 식의 오행에 배속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 오미의 오행 배속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오행의 근원적 속성을 오미라는 구체적 현상으로 지금 연역시켰잖아. 이 문장에 대해서
20세기 중국의 문호 광말약이라는 사람의 주석을 달았거든. 이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거를 바라봤냐. 그냥 사실 이렇게 보면 돼. 이 오미가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를 통해서 그 오미를 해당되는 반응과 연관된 오행에 배속시키면 되는데, 이 광말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나 볼게요. 자, 보면은 일단 윤화작함이야. 이거는 아래로 흘러가는 모든 물의 종착지인 바닷물 특유의 짠맛, 뭐 그럭저럭 이해가 가죠. 모든 물은 하행성이 강한데 결국 종착지는 뭐야? 바다라는 바다거든. 근데 바다 특유의 짠맛이 있잖아. 그래서 결국 아래로 모이고 모이다 보면 짠맛으로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거지. 그리고 염상이 곰이랑 연결되는 거는 뭐냐면, 모든 대부분의 물질이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좀 씁쓸한 맛이 나잖아. 쓴맛이 나잖아. 뭐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죠. 그리고 목의 곡직이라는 속성이 산미로 이어지는 문구는 보통 나무에 열리는 과일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맛. 우리가 과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나는 맛이 있죠. 뭐 느끼한 망고 같은 거 말고 대부분 상큼하거나 새콤한 맛이 나잖아. 그래서 산미랑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지. 그리고 가색 농사일이 왜 감미로 이어지느냐는, 이건 뭐 얘는 곡식을 양조해 만든 술에서 느껴지는 달달한 맛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죠. 뭐 막걸리 특유의 단맛이 있겠지만, 그냥 이 양조까지 안 해도 밥 자체도 계속 씹다 보면 되게 단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오직 하나, 종혁이라는 금의 속성이 왜 매운맛으로 연결되느냐, 이것만이 자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이 매운맛이라는 거는 현대 생리학적 관점을 빌려보면 사실상 독립적인 미각이 아니고 통각과 온각이 조화된 감각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금이라는 금속은 능히 통증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어쩌지 연관지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좀 개운치 않죠? 몇 가지 측면에서. 아니, 금이 뭐 칼이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통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나무나 돌, 물, 불도 충분히 통증을 제공할 수 있잖아. 그지? 이거는 좋은 설명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매운맛이라는 거를 현대적으로 규정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통각, 온각이라고 봤는데, 이 매운맛은 현대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는 캡사이신, 막 유튜버들 막 뿌려 먹는 거 있죠. 캡사이신과 우리 몸에 있는 캡사이신 수용체가 만나서 반응하며 나타나는 말 그대로 열감과 통각이라 볼 수 있는 거지. 이거야. 매운맛은 사실 독립적인 어떤 미각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열감과 통각이 조합되면서 나타나는 게 매운맛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그냥 받고, 요것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 이런 관점도 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제가 본 관점으로 어떤 맛을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 움츠러든다, 땀이 난다, 아니면 뭐 몸이 나른해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물이 땡긴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로부터 그 오미에 해당하는, 용에 해당하는 오행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연역을 통한 의미 확장, 여기 중에서 오행의 확장된 의미가 게재된 최초의 문헌이 상서홍범편 요거 오미의 오행 배속편을 다루면서 전에 정리했던 오미의 오행 배속 요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요 광말약의 이 주석은 대충 그냥 한번 쓱 보시고 넘어가시고, 이 오미 오행 배속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본인이 어떤 뭔가를 먹으면서 그 반응들을 생각하면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오행 연역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시간 황제내경에서 오행에 대해서 연역한 요 내용들 있잖아. 요 표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50번째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